수학의 정석 9단원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 번째 단원인 2차 방정식의 정수근을 설명해 드릴게요. 정수근은 말 그대로 방정식의 해가 정수란 얘기입니다. 해가 정수가 되기 위한 조건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본문을 볼까요? 자를 준비해서 밑줄 그어주세요. 그 근이 정수 조건이 있을 때, 근의 정수 조건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문제에 접근해야 되는지 1번, 2번, 3번 있는데 이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자, 먼저 이 정수라는 것은 당연히 실수여야 되겠죠? 그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볼게요.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실수해야 되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4C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 만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B의 제곱 마이너스 4C가 루트 안에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제곱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루트 안에 있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정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K의 제곱, 즉 제곱수가 돼야 된다는 거.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이건 문제를 보면서 직접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래로 가서요. 어드바이스 1번 있는데요. 예제를 직접 보죠. 일단 필수 예제 9-6번인데 다음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두 근이 밑줄 그어볼까요? 두 근이 모두 정수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때 정수 m의 값과 두 근을 구해라. m도 정수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보통 이제 그 2차 방정식에서는 근의 공식을 사용하잖아요. 이렇게 근의 공식을 바로 적용할 수 있어요. 여기 근의 공식. 그러니까 웬만한 건 다 근의 공식으로 다 해결이 가능합니다. 웬만한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해결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얘가 정수가 되기 위해서는 루트 안의 수가 문제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m의 제곱 플러스 4m 마이너스 2가 됐는데 얘가 정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 돼야 되는데 당연히 4분의 1, 그러니까 루트 안의 수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즉 마이너스 m의 제곱 플러스 4m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일단은 실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조건을 만족한 m의 값을 한번 구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이 풀이가 밑에 있는데요. 여기서 굳이 전체 x의 값을 다 구하지 않아도 판별식 d만 이용해도 됩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m의 제곱 플러스 4m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수 여기서 이제 정수라고 했는데 뭐 굳이 따지자면 실근이죠.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m에 관한 2차 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m 값은 근의 공식에 의해서 2 마이너스 루트 2보다 커 나왔고 2 플러스 루트 2보다 크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의 공식을 사용한 겁니다. 이 조건은 m이 정수라는 조건에서 m의 값은 1, 2, 3이 있는데요. 1일 때, 2일 때, 3일 때. 1일 때 x의 값 구하고 2일 때 x의 값 구하고 3일 때 x의 값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수가 아닌 경우는 빼야 되겠죠. 그죠? 풀이 방법이 이해되나요? 과정을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푼다라고 과정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유제 9-2번을 볼까요? 12번. 자, 먼저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있는데요. 정수근을 갖는답니다. 밑줄 긋고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판별식 d를 구했더니 그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에서 m의 범위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볼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근의 공식은 사실은 만능이에요. 2차 방정식에서는 x의 값을 직접 구할 수 있는데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루트 안의 수, 즉 d죠. d. 그죠? 정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d 마이너스 3m의 제곱 플러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죠? 요거를 이제 부등식을 푸는 거예요. 풀었더니 m의 제곱이 m이 정수가 되기 위한 m 값은 0 또는 1. 그러니까 제곱이 0 또는 1이니까 m 값은 마이너스 1, 0, 1 세 가지 중에 하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m이 마이너스 1일 때부터 차례대로 구하면 되는 겁니다. 즉 m이 마이너스 1일 때 x의 값 구했더니 마이너스 1과 0 적합하죠. m이 0일 때 x의 값 구했더니 마이너스 1과 1 적합하죠. 그 다음에 m이 1일 때 x의 값 0, 1 적합하죠. 그래서 m 값은 마이너스 1, 0, 1일 때 x의 값은
x의 값은 m 값도 그렇고요. x의 값은 요게 x입니다. x. 마이너스 1, 0, 1 중복되는 건 두 번 쓸 필요 없으니까요. 요거 이제 오타네요. 고쳐주세요. 자, 그 다음에 필수 예제 7번을 볼게요. 다음 x에 관한 2차 반응식이 두 군이 모두 정수. 이거 밑줄 그어볼까요? 두 군이 모두 정수가 되도록 m의 값을 구하라는데 일단은 판별식을 써보고요. 그게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판별식을 구했더니 m의 범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죠? m의 범위가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다 해서 m 값이 한정이 되면 그렇게 구할 수 있는데 부등식을 풀었더니 m의 값이 3-2루트 3보다 작거나 또는 3 플러스 2루트 3보다 크거나 같다. 무수히 많죠. 이렇게 되면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판별식은 끝났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아니라 판별식이 제곱식이 돼야 된다. 제곱수가 돼야 된다 라고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밑줄 그어주세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거나 k의 제곱으로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루트 안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정수가 되기 위해서는 제곱수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정수근 알파 베타 이거 밑줄 긋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두 개의 정수근을 놓을 때 대소관계를 굳이 놓을 필요는 없어요. 보통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소관계를 놔야 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놓지 않으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알파는 2, 베타는 0, 알파는 마이너스 2, 베타는 마이너스 4 해가지고 두 가지만 나왔는데 이렇게 대소관계를 놓지 않으면 너무 큰 거예요. 사실은 놔도 되죠. 안 놔도 상관없어요. 경우의 수를 다 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정수는 알파, 베타 뭐가 큰지는 우리가 점검되잖아요. 어떤 수가 어떤 수인지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대소관계를 놓는다는 요런 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런 거를 익혀둬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근과 계수 관계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m 플러스 1, 알파 베타는 m 플러스 1로 놓고요. 그러면 여기서 그 1 플러스 좌변과 우변을 더하면 m이 소거되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자, 요 식이 나왔는데 요 식을 보면 인수분해 되는 꼴이라는 거를 뭐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이해해야 됩니다. 요걸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변형되냐면 양변에 1을 더한 다음에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 양변에 2를 더한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파도 정수, 베타도 정수인데 곱이 3인 경우에요. 부호를 따지더라도 일단은 알파가 베타보다 크니까 알파 플러스 1도 베타 플러스 1보다 크겠죠. 커나겠죠. 그러면 3, 1이거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대소관계를 따지지 않았으면 총 두 가지가 더 있겠죠. 네 가지가 되겠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1,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대소관계를 정의했기 때문에 두 가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는 2, 베타는 0 또는 알파는 마이너스 2, 베타는 마이너스 4 라고 구할 수 있고요. 각각에 대해서 여기 대입하 1번에 대입하거나 2번에 대입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m값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풀지 마세요. 자, 9-13번을 볼게요. x에 관한 2차 반응식이 있고 이것도 모두 밑줄 그어줄까요? 두 군이 모두 정수 밑줄 그어주세요. 가 되도록 정수 A값을 구하라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두 군이 모두 정수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판별식 D를 구해보는데 해가 무수히 많아요. 그러면 필요가 없죠. 그러면 얘를 완전 제곱식이 되는 꼴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 근과 계수 관계를 따져도 되겠고요. 한번 풀이를 볼게요. 자, 13번. 일단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두 정수근을 알파, 베타 놓고 그냥 놓은 게 아니라 알파가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맨 마지막에서 풀이 과정을 아주 대폭 간소화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대소관계를 해놓으면 그러면 이제 근과 계수관계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 2a, 알파 베타 2a 플러스 4 놓고 그대로 빼주면 2a가 소거되겠고요. 요거 인수분해 되는 거 알겠어요? 양변에 플러스 1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좌변이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 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꼴을 기억을 해둬야 되는 겁니다. 이런 꼴은
두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두 정수의 곱이 5가 되는 경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개 안 되죠. 더군다나 알파 마이너스 1이 베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러니까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5, 1 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는 거예요. 이 항에서 알파와 베타를 구할 수 있죠. 그죠? 그럼 알파가 6, 베타가 2인 경우 또는 알파가 0, 베타가 마이너스 4인 경우인데 이거를 위에 식에 앞에 식에 대입하면 A 값을 구할 수 있어요. 4 또는 마이너스 2라고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정수근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